이해찬 당대표의 계획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어제 국회는 3개월 만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난 8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나서 꼭 3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164건의 법안 중에 민주당이 중점 법안을 추진하는 법안이 23건 있었습니다. 아직도 200여 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나머지 200여 건이 가능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중점 법안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 대전과 예산정책협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경기도하고 예산정책 협의를 하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도 한번 했고 해서 내년 예산에 당장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지자체가 했던 목표치 보다 초과 달성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서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그 예산 사항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위한 예산이 많고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선 계획단을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공약 분야, 또 홍보 분야, 유세 분야, 이런 쪽에 필요로 하는 실무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여성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윤호중 사무총장한테 좋은 제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선기획단이 구성이 되면은 11월 중에 준비 작업을 잘 해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아마 10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재영입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모친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황께서 조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어제 그 자리에서 소개를 했고 또 국정에서도 주문이 왔습니다. 어제 장엄하게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164건의 민생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확대,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미세먼지 측정 조작 처벌 강화, 그리고 세계 최초의 P2P 금융전용법 제정 등 많은 민생 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에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은 핵심 법안들이 민생과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한 달 동안 더 많은 법안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고교 무상교육법 관련 처리 직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모습, 한마디로 정치를 희화화시킨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무책임한 일이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 기습적으로 어깃장 수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에서 묻지마 반대만 해왔었습니다. 법안이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결 직전에 아무런 재원 마련의 계획도 없이 기습적으로 전학년 무상교육의 실시안을 제출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막고 총선용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나쁘끄러운 시도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또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법안 제출 과정이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로부터 반대와 정쟁만 일삼는 비토 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지 똑똑히 자신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부결되었고 어쩌면 이것이 임박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아닌지 이런 점들을 되돌아보길 경고합니다. 더 이상 이런 잘못된 정치, 구태 정치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 국민들은 SNS를 통해서 법안 처리 과정을 상세히 지켜보는 시대입니다. 구태는 반드시 준엄한 대가를 치른다는 이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점점 검찰개혁의 쟁점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대신 기소권 없는 반부패 수사청을 설치하자는 입장마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특권인 기소 독점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소 독점권은 검찰 사법 특권을 지키는 만능 보건, 만능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검찰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검찰 기소 독점권 하나만은 지키고 말겠다는 이런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기소 독점권을 철폐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검찰의 특권과 기소권을 옹호하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은 물론 공수처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라면 진지하게 협상에 응할 의사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권은 철폐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입니다. 이제 소모성 논쟁은 줄이고 생산적 토론에 나설 것을 야당에게 거듭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개혁에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국회 개혁 법안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 혁신특위에서 석 달 동안 정성 들여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개혁의 출발은 때가 되면 무조건 상임위, 본회의를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법안은 자동으로 상정되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출석을 일정 기간 정지하고 더 나아가 제명할 수 있는 징계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윤리위를 상설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국민 대심원단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를 황골 탈퇴의 수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영혼인 국회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준희 최고위원을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독도 인근 해성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에 대한 수색 작업이 밤새 진행이 됐으나 별다른 진척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분들이 무사히 발견되길 기원하고 수색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안전하셨으면 합니다. 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해경 청장 등이 이용하면서 희생자의 발견된 피해자의 이송이 늦어졌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격 진료 과정에서 매우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기에 단원고 학생이 헬기로 즉시 이송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경 지도부가 헬기를 이용함으로써 4시간 넘게 배를 3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현장 대응 및 구조에 실패한 이들 중 123 경비정 정장인 김경일 외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었습니다. 해경 지휘부는 부실한 감사, 엉터리 수사로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비록 분간 발표라고 하지만 어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수사에 대해 외압을 가하고 일기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같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던 것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 해양안전관리감독 부실의 책임, 컨트롤 타워의 무능, 구조의 실패 내지 방기, 수사 외압, 희생자 및 가족들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 진상규명 활동에 있어서의 조직적인 방해는 하나하나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법적 책임의 부분이 매우 복잡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때 약속한 바대로 특별수사단 설치해서 명명백백히 그리고 빈틈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당의 총선 준비에 관련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박찬주 대장 영입과 관련돼서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은 공감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 놓았다 등의 의혹을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도 무혐의 처리되긴 했지만 공감병에게 비상식적인 갑질 행위를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보류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당대표까지 나서서 모시려고 했던 박찬주 대장을 영입 1호로 하려고 했었던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주 대장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자한당의 시대정신인지 재묻고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악화시키는 이런 국민 무시의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한 문친상을 치르고 청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 있던 병원에서도 대통령의 어머니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작은 병원의 6인 병실 그리고 작은 빈소 또 최소한의 조문객 등 현직 대통령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한없이 슬퍼하면서도 겸손하고 절제 있게 어머니와 이별하는 모습에서 국민들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 강한 대사 여사님의 영전을 기원합니다. 여사님의 선종을 보면서 우리는 분단의 고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을, 큰 아픔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달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지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현재 국내 이산가족 생존자는 5만 3천여 분 정도 됩니다. 70살이 넘은 분이 82%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남보다 앞서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국회가 미국 의회보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을 더욱 절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산가족, 특히 고령 이산가족 분들이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을 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사정에 따라서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 여야가 초당적으로 의지와 힘을 모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는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는 일은 그 전에라도 꼭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자세로 접근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박준희 최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14년 세월호가 가라앉은 그날 맥박이 살아있는 한 학생이 있었지만 헬리콥터를 이용 4시간 넘게 경비정을 하고 가다가 생명을 잃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어린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사실을 앞에 두고도 유가족들을 향해서 허위 조작 정보로 혐오하고 모욕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인명 구조 과정은 물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유니클로 매장에 소비자가 몰리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이 시들어졌다는 보도를 앞다퉈냈습니다. 이런 보도는 SNS에 유통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으로 왜곡 유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보이콧 집회를 이겼다. 이런 비웃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8개 카드사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니클로의 파격적 대규모 할인 행사에도 매출액은 대폭을 줄었습니다. 9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7%나 줄었고 특히 50% 할인을 실시했던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 동안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1%나 줄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을 모욕한 광고로 매출액은 더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쉽게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깎아내리려는 얄팍한 시도는 멈춰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른식 의원을 발언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되면서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를 표하면서 두 정상 간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본전은 무기가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남북 간 교류협력 재개로 그 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금강산 관광 재개에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우리 정부의 실무 협상 제안도 거절하면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영원히 중단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금강산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유럽 등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금강산 개별 관광 실행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한 바 있고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은 금강산 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교류의 물꼬를 튀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남북 간 대화로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실무 협상 차원으로는 풀기 어려운 만큼 고위급 회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조치해야 합니다. 나아가 의사 조치 해제 등 남북 교류를 제한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남북 교류 부분을 통해서 북미 협상의 독하구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남은순 의원님이 발언하겠습니다. 네, 독도 인근 응급헬기 추락으로 실종된 분들의 생활을 기원합니다.
이분들의 그 생활을 위해서 수색에 만들어 기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가 민주주의의 독소가 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발원이고 이 제도로 국회는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들이 정치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비례대표제가 공고하게 자리 잡은 많은 나라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OECD 국가 중에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한 나라와 지역과 비례대표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나라는 훨씬 많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도로 아시길 바랍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270석으로 지역구를 늘리자는 자유한국당의 발상이야말로 정말 기득권을 강화하는 논리 아닙니까?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정치 신인 및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을 열어온 비례대표제를 없앤다면 정말 그 나물에 그 박인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청년, 여성 등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비례대표로 공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외 총선 기획단을 통해서 그런 룰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12월 3일까지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을 기다려온 국민들은 이제 정말 더 이상 강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울주로위원장의 발언이겠습니다.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소신을 가지고 타다의 운송 사업에 대해 불법의 경계를 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은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의 기소는 시점상 이해하기 어렵고 갈등을 더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이 있었던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가량을 일부러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시간을 끌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결과를 내놨다면 사회적 갈등도 택시 노동자의 희생도 없었을 겁니다. 검찰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 원칙대로 수사하는 곳입니다. 이런 못된 악습은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결국 수많은 갈등과 희생 끝에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후속으로 7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의 불법성을 해소하고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려는 단계로까지 겨우 진입했습니다. 국회에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포용하는 대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을 순본 법안이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대표 발의한 끝에 곧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기소가 없더라도 혁신과 상생을 위한 택시 제도의 기본틀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타다의 불법 논란도 해소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기소로 오히려 갈등만 더 증폭되고 택시제도 개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깨질 판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결실을 맺기 일보 직전에 느닷없고 뒷북치는 검찰 기소라는 큰 암초를 만난 겁니다. 검찰의 기소와 재판만 보고 있다가는 향후 2, 3년간 이 갈등과 혼란을 더 겪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이어온 사회적 합의 트랙을 더 단단히 하고 지난 7월 당정을 통해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
조기 입법화를 통해 택시업계가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더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초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기는 국민의 관심이 덜한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 사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공정경제 수사를 하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언론의 카메라 회시가 아닌 피해자들의 눈물을 봐야 합니다. 대우조선의 전형적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이 되도록 검찰은 아예 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정도의 사건은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해야 하는데도 통영지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공정위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 너무나 이례적인, 그래서 의아할 정도입니다. 참다 못해 피해 업체들이 지난 7월에 대우조선해양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부에 배당해버렸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가 정말로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경제조사부에 배당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두관 성정훈 지방정부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 29일은 제7회 지방자치회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회 날을 맞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관련법 통과를 간절히 촉구했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대표들이 오히려 국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일괄이양법 빠른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관련 상임위 의견 조정도 마쳐 통과만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일괄이양법 통과는 1년이 넘었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자치, 반분권적 행태가 법안 처리 말목을 잡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지방분권 개헌을 무산시켰던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 역시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의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의 호소를 세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치분권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이자 민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때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지역에 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법, 지방소비세법 등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내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방문했을 때 이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야말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하반기 지역 예산과 예산 반영을 위해 17개 시도별 예산정책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를 마쳤고 이제 대전과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당 소속 시도지사가 없는 대구, 경북, 제주의 경우에도 간담회를 개최했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호남 예산 삭감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지역주의 망명이 길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여야 없이 지역에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 지역경제와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데 제1야당은 지역주의를 이용해 오직 자당의 이익만 얻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2개 시도 예산정책 협의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지역이야 어찌되든 분열시켜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망국적 지역주의를 즉시 중단하고 지역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고사항은 8건 있습니다.